예. 예, 오늘은 2022년 11월 30일 음력으로는 11월 7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환국사 보건사업으로서 태고사의 새발견 이란 이름으로 지금 현재 한 그 5, 6년째 지금 현재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통 뿌리 사상은 보디사트바, 예, 본생이라 그러죠. 보디사트바 본생, 보리살타 보살, 예, 이 사상인데 원래 뿌리의 생명을 삭히우다는 사상이 이제 이게 보살 사상인데요. 이게 우리말로서 뭐 삭히운다, 삭을 키운다는 뜻은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시원적 뿌리로서의 생명의 근원을 뿌리를 삭히운다. 이게 이제 보살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은 제사문화와 보살 사상이죠. 제사문화와 보살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문화는 무문화인 것입니다. 무문화. 예. 무문화인데 무문화가 이제 일치해서 재정이 분리되면서 무성과 무속으로 이제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은 유불선도 기독교, 유불선도 기독교까지 기존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불선도 기독교는 그 종교를 만든 모든 사람들은 창시자는 모두가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가 아니고서는 종교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사람은 학자에서 출발했다. 그것이 바로 무성이라는 것이죠. 무성은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일반 민중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가면서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무당이라 그러죠. 무당. 예. 무당은 무 속에서 나왔죠. 무 속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무속은 우리가 많은 이 민중들이 중생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거기에 이제 담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정통 우리의 뿌리 사상이 발전해 와서 수수만년이 흘려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와 자율, 예, 그 다음에 분권화와 관계성의 네트워크 이런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살 사상이 가지고 있는 보살 사상에 대한 행위 양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초자연적이며 초월적인 부분을 이 보살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만 년 동안에 우리의 정통 뿌리 사상인 제사문화와 보살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살 사상을 서구 유럽에서 가져와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신 우리 최동석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 최동석 박사님이 유튜브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을 여기에 한번 다 쏟아보자는 그런 각오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르만형 모형의 조직관을 보면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데가 우리가 독일 기본법인 것입니다. 독일 기본법은 우리말로 말하면 헌법이죠. 1조 1항에 어떤 말이 되어 있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가 없다. 예.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업무다. 예, 아주 멋진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가 없고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업무다. 예, 이러한 말이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그 철학적인 배경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 철학적 배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죠. 이 칸트. 그래서 이 칸트의 인간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보살 사상을 초자연적인 요소와 초월적인 요소를 가장 잘 표현해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죠. 예, 철학자이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존엄성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모든 것을 이러한 존엄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 권력은 필요로 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인간관을 보면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그러니까 훨씬 능가한다는 것은 초월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죠. 초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추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것은 바로 이성적인 것이죠. 이성적인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생각은 바로 운동 신경의 형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도구가 아니라 감각적인 동물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규범화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가지고 규범을 한 것이 기억에 저장되면서 시간과 공간의 작용 중에서 시간적인 공간을 극복해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살 사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의 인생관을 설명하기를 인간의 이상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연적으로 느끼고 하는 그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초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다 이거죠. 확장시킬 능력,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행력은 한계를 모른다. 예,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는 규칙과 의도는 입법 능력이 되어서 이를 확장시키는 능력이며 그 기행력은 한계를 모른다. 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동안에 이 보살사상을 부처사상과 결별할 때가 왔다라는 말은 바로 이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인간은 타고난 이성을 통해 자기 초월 능력과 그리고 아까 자기 초월 능력과 자기 입법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생각하는 힘,
이성의 이런 능력은 어떤 사태의 진수미를 분별하여, 어떤 사태라는 것은 나의 인식작용을 통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개연성과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의 진수미를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힘이다 이거죠.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고 인류는 모든 개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죠. 그래 그것은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억압, 폭력, 착취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발전 진화 과정이라는, 이런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자율성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자율성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 독일 기본헌법에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독일 기본헌법 제1조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릴 수가 없고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업무이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사가 복원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민주주의에 내놓겠다는 바로 포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이 바탕을 가지고 있는 성취 예측 모형이라는 이런 책과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 그 다음에 다시 쓰는 경영학이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제가 재조합해서 앞으로 우리 최동석 박사님이 알려주는 수준을 따라서 제가 제자의 마음으로 또 제자의 마음으로 우리 최동석 박사님을 받들면서 또 성현으로 모시면서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모두 다 여기에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 재밌죠?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74,141년 만 959년 2021년 11월 29일 화요일, 오늘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 예, 10월 30일 수요일 황금명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